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으리께서 이 시대 최고의 법무부 장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에 앞장서는 꼴값을 떨고 있습니다. 김용민이 한 장관 탄핵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상세히 전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자신의 탄핵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한 장관의 발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헌법 84조를 언급한 것인지 잠시 후 본 뉴스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의 아들내미 문준용이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가 문준용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문준용의 특혜 채용이 사실이라는 건지 재판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서울주택 취득세 14조 6천억 원 이상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 세금을 이렇게나 뜯어가고도 나라 국가는 왜 그렇게 거덜낸 것인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6일 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첫 소식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허황된 꿈을 전해드립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초선 의원 김용민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탄핵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탄핵 추진을 호소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나 주로 쓰이는 단어인 골든타임을 한동훈 장관 탄핵에 사용하다니 김용민의 신박함에 무한한 찬사를 보냅니다. 김용민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 탄핵에 대해 여러 의견이 존재합니다만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판사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판사들이 한동훈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며 이는 사법부의 실질적인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은 또 탄핵을 의결하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위법한 시행령 통치에 급제동을 걸 수 있다며 한동훈과 검찰은 탄핵을 막기 위해 일부러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만들어내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수사를 막기 위해 탄핵한다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프레임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다며 결국 탄핵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은 지난 7월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한번 성공하더니 이젠 탄핵을 밥 먹듯이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습니다. 판사들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건 김용민의 일방적인 견해일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그리고 탄핵을 의결하면 한동훈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위법한 시행령 통치에 급제동을 걸 수 있다고요. 현재 법무부 장관은 위법한 명령을 내린 일이 없기 때문에 김용민이 말한 위법한 시행령은 이재명과 문재인 등에 대한 사건 수사를 돌려 말한 듯합니다. 위법한 시행령 통치의 급제동이 아니라 민주당 위인들 수사의 급제동이라고 바꿔 해석하면 김용민의 주장이 쉽게 납득이 되실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한 장관 탄핵론은 오히려 한 장관을 제2의 윤석열로 키워주는 것이다. 함부로 핵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 오히려 반작용이 크다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데 김용민이 언제까지 이렇게 탄핵하자고 외쳐댈런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절차에 따라 탄핵을 발의하신다면 절차 내에서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나부랭이 따위 같이 SNS에 한동훈 장관 탄핵 글을 써제낀 같은 날 한 장관은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헌법에는 국무위원이나 행정각부회장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데 양심을 걸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사항이 있느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절차에 따라 탄핵을 발의하신다면 전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유독
한 장관에 대해서만 탄핵을 주장하는 등 공세를 강하게 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취임한 지 100일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인혁당의 빚고문 면제나 제주 4.3 집권 재심 등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서로 공감하실 만한 업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 범죄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할 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평가는 국민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범죄인을 엄단하고 국민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면 마땅히 박수받아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협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과 대립하자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검찰총장 탄핵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고, 민영배 의원은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탄핵에 반드시 필요한 4가지 이유를 주장하며 언론 기고문을 썼고,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탄핵은 원칙적으로 요건을 갖췄고 탄핵은 국회의 고유 기능이라고 하는 등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시 총장은 어떤 위법 사실도 발견할 수 없었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대통령으로 지금 자리에 계십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한동훈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규정에 따라서 탄핵 소추를 의결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 민주당은 임대차 3법, 검수완박 등 필요하면 힘으로 밀어붙인 전력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 속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켜서 국정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수준 낮은 정치적 공세에 현명하신 국민들이 볼 때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등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민주당 공세는 한층 더해질 것 같은데 장관은 어떻게 대응할 각오이십니까? 저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고요. 할 일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로서 할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한동훈 장관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패거리들도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들인데 하라는 나라 일은 안 하고 허구한 날 지들 편 지켜내려는 방탄 국회나 만들고 자빠져 있습니다. 이딴 인간들에게 세금을 갖다 바친다고 생각하니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무대뽀 정신을 과시했죠. 이재명의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한 보복으로 이딴 짓거리를 하고 나선 것인데 민주당 하는 짓이 얼마나 막무가내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헌법 84조를 보면 내란죄나 외환 관련 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대통령 임기 중엔 형사상의 소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데 선거법 위반이 내란이나 외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임 기간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민주당엔 판사 출신 의원들도 많고 법조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검찰 고발을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헌법을 숙지하고도 헌법 84조를 무시하며 검찰 고발을 무대뽀로 밀어붙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향한 이재명 수사 중단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발 조치는 법리적 실효성보다는 정치적인 상징성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 이렇게 망나니가 되는구나 라는 걸 현재 민주당 의원들과 이준석을 보면서 아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이재명 검찰 소환 통보라는 이슈가 명절 밥상머리에 오르내릴 텐데 이걸 막기 위해 대통령 고발이라는 카드를 꺼낸 민주당이나 성상납 이준석 자신의 이슈를 막기 위해 엉뚱한 윤핵관을 거론하며 본질을 흐리는 이준석이나 도찐개찐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문재인의 사랑스러운 아들, 문재인의 하나뿐인 장남, 문준용이 채용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패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문준용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래서 확정이 된 것인데 승산도 없는 소송을 괜히 했다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지 아버지도 여러 사건으로 인해 깜빵에 갔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자신까지 논란을 자초하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것일까요?
제가 문준용에게 연락해서 직접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15부는 지난달 18일 문준용이 하태경, 심재철,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석, 김성호, 김인원, 이용주 전 국민의당 의원 및 당원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태경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준용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하면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하태경과 심재철 전 의원은 의혹을 증폭시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도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손해배상 청구 및 패소 판결 공지 개재 청구 모두를 기각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15부는 이진아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아 판사님께서 보도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셨으니 그렇다면 문준용의 특혜 의혹은 사실로 봐도 무방한 것 아닐까요? 문준용은 건국대학교를 졸업한 후인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에 응시에 합격했는데 입사 4개월 후 특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 의혹은 문재인 임기 첫 해인 2017년까지 반복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측의 해명 중 일부 발언이 거짓으로 밝혀지기도 했고 한국고용정보원은 채용 과정에서 인사규정 미준수로 주의 조치를 받기까지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준용은 뭘 잘했다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건지 경찰서로 직접 가서 국민을 고소한 지 엄마랑 임기 중에도 여러 명의 국민을 고소한 지 아빠랑 어쩜 이렇게 똑 닮은 건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번 소식은 문준용이랑 외모도 하늘도 판박인 문준용 아버지 되시는 분 관련 소식입니다. 진절머리가 났던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에서 주택 취득세로만 14조 6천억 원 이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평균 취득세가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성동구로 5년 사이 4,061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어제였던 5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지역 주택분 취득세 신고 납부 건수 및 세액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부터 임기 말인 2021년까지 주택 취득세로 약 14조 6,453억 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당 평균액도 약 1,205만 원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작 전인 2016년 건당 평균 921만 원이었던 서울주택 취득세는 2021년에는 2,126만 원으로 약 2.3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집이더라도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집값 상승으로 1,205만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2016년 당시 평균 921만 원이었던 취득세는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인 2017년 1,121만 원, 2018년 1,170만 원, 2019년 1,387만 원으로 오르고 또 오르고 로켓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가 인상된 2020년에는 1,599만 원에 달했고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1년에는 2,126만 원에 이르러 2016년 대비 2.3배 올랐습니다. 취득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강화된 세목 중 하나입니다. 집 하나 장만한 국민들 돈 뜯어내서 문재인 씨는 자신의 뱃대지를 얼마나 채우셨을까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앞서여서 부동산 정책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문재인 덕에 현재 윤석열 정부는 1주택자 세율 단순화와 다주택자 세율 인하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취득세 조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요. 문재인이 어질러 놓은 대한민국 재정비 하느라 윤석열 정부는 이를 2배로 더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